오늘 뭐 이제 세법 개정안 알아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죠. 우리한테 딱 와닿는 것들만 몇 개 주는 거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법 개정 상편 그리고 이번에 하편.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영상을 나눠서 찍느냐 하는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주 고객분들은 긴 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도 너무 길어. 저희가 이제 보통 영상을 예전에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5분 정도에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할 말이 많아지고 사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 다른 분들이 재밌다는 의견에 저희가 또 힘을 얻어서 말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하편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역시 해당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투세, 즉 금융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네. 지금 이제 과세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했는데 폐지된다. 폐지된다. 시행도 안 하고 폐지가 됩니다. 그렇죠. 시행 유예하다가 폐지가 되는 거죠. 근데 과연 통과가 될지는 역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쉽습니다. 뭐가? 금투세를 시리즈로 한번 쭉 찍어볼까 제가 고민했거든요. 이제 찍을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폐지될 것 같은데 찍는 거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사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되면은 과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무 담당자한테 이제 절세 전략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야, 이걸로 한번 또 이제 또 한번 새해가 열리는구나 했는데 다쳤습니다. 열리기도 전에 다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궁금하지만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뭐 금투세 폐지 여부를 떠나서 이미 일정 부분 이상의 배당과 이자 또 그다음에 양도소득이 큰 분들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절세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계속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통과될까 안 될까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고 배우자에게 그다음에 배우자가 그걸 팔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지 그 증여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이 됐잖아요. 만약에 6억의 배우자 증여 공제 0으로 해가지고 증여한 다음에 지금 6억에 팔면 양도소득세 없겠다. 빵이죠, 빵.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고 1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식은 기존에 어땠을까요? 기존에 없었죠. 바로 넘겨주고 바로 팔아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고민될 때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배우자 증여 안 하셨어 한번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 했는데 이게 이제 개정안이 나온 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근데 사실 작년에도 안이 있었어요. 작년에 왜 통과 안 됐지? 안 됐고 올해 또 안이 올라온 겁니다. 또 안 될 수도 있네. 제도전이죠. 제도전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해외 주식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하고 바로 양도해버리면 세금이 빵이잖아요. 배우자끼리는 6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 둘이서 6억이 차익이 나면 증여해서 판다. 그러면 빵이에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컨설팅 하는 것들 중에 증여하고 감자에서 돈을 뺀다던가 그렇죠. 증여하고 자기 주식을 양도한다던가 판다던가 이런 형태로 인해서 절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올라온 거고 이제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통과 어떻게 되냐? 통과되면요. 통과되면 만약에 1년이 지나지 않고 판다. 그러면 그냥 증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샀던 가격이 취득가인 거예요.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증여한 뒤에 팔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취득가 인정이 되는 원래는 5년이었다가 10년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됐는데 아니 주식은 왜 1년밖에 안 될까요? 10년 후에 그 회사가 존재할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1년이면 1년 뒤에 가격을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신의 경지 아닌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도 충분히 우리 과세는 때릴 수 있다. 때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 인정해주자. 네가 이 주식 1년 갖고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난 때릴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 앞서 살짝 맛을 보였는데 이제 세 번째 변화 이거 좀 말이 어려워요. 이제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의 범위가 전화된다. 뭐 규정이 확대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설명하려니까 앞이 막막한데. 그쵸.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뭐 말씀드린 것 중에 법인의 증여가 가능하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증여할 때 얼마 이상 증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주들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의 돈을 빌려줄 때 얼마까지는 빌려줘도 뭐 20억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주의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주주 구성을 잘 짜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해라. 그렇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규정에서 지금까지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얼마를 받아도 법인세는 당연히 내지만 주주들의 증여세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규정이 들어온 겁니다. 왜냐면 잘 보고 계시죠? 사장님?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절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절세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만 했죠. 아는 사람 말고 저희도 고객 중에 이제 대상 되는 분들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국세청이 이제 뭐야 이거
이런 걸 써먹는다고? 야, 이건 몰랐네? 하고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 다 내 거야. 거의 그렇거든요. 처음 설립할 때 해놓으면. 근데 이제 이게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자녀한테 줘야 돼. 그러면 세금이 지금 세율로 보면 50%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도 높은 건 50%예요. 그러면 50% 내고 낼 거를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감자나 증자를 잘 활용해서 법인세 19% 그리고 9% 19%로 이걸 넘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걸 막아서 그렇게 넘기면 9에서 19% 법인세도 내고 주주들이 야, 너 안 낸 증여세까지 내.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말도 된 어려운 거예요가 아니라 될 거.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막힐 거라고 저희가 사실은 연초에 한번 영상을 그렇죠, 찍은 그렇죠,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왜냐면 저희도 이제 라인이 있고 일단 소식통이 있잖아요. 아 이거 라인은 없는데. 국세청에서 이거 조금 보고 있다. 개정안이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들- 했는데 그러니까 라인 뭐 이런 게 떠나서 많이 하는구나 느껴지면 아이씨 끝나겠네 이 느낌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무리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많이 남아 있고요.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포인트는 이제 박세무사가 법령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불균등 감자라든지 자본거래 증자, 이런 거에 감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절세 전략으로 해서 뭐 상속증여 혹은 양도 혹은 소득세율을 보통 뭐 40% 50% 육박하는 것들을 법인세율로 인해 가지고 한 9에서 19% 정리를 좀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막힐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법인을 운영하는 분, 그렇죠. 혹은 운영하는 부모님이 있는 분, 가족이 있어서 이거를 설립하려는 분. 그렇죠. 설립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전을 받을 것인가 준비가 됐다면 올해 안에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올해 아니라고 하면 너무 늦고 이게 절차가 있어서 그렇죠. 최소 2달에서 3달 걸려요. 그러니까 늦어도 한 명절 전후. 10월. 그렇죠. 10월이죠. 10월 전에는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이제 통과가 안 되면 뭐 내년에도 유효하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도움되는데 통과되면 보통 이게 시행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안도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질문, 이런 세법 개정안 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통과가 되거나 전체가 통과가 안 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지 계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박세무사가 이제 얘기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이 특정법인과의 거래 문제는 아마도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통과되는 것 아닌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절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이제 세법 개정안 알아봤는데 뭐 이거 말고도 많죠. 우리한테 딱 와닿는 것들만 몇 개 추린 거죠. 그렇죠. 저희 영상을 시청하는 주된 층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다른 방법, 그리고 혹시 이게 다 통과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전략 짜실 거죠. 그렇게 해야 먹고 살겠죠. 뭐 오늘은 특별한 내용보다도 한 줄 평 대신 이 세법 개정을 바라보는 전문가로서 네. 박세무사가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불리한 건 안 되고 유리한 것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